안녕하세요. 노즐의 강차영 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 성형 재료로 연고를 사용하게 되는데 늑연고를 사용해서 수술을 한다는 거죠. 코끝에 주로 사용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콧대까지도 다 늑연골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가 늑연골은 이제 본인의 늑연골을 채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는 갈비뼈라고 그러죠. 등 뒤에서 이렇게 뼈가 오다가 가운데 이제 흉골이라고 그래서 가운데 뼈하고 달라붙는 요 정도 근처가 연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골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의 뼈를 일부를 채취를 하는 거고, 필요한 양이나 크기에 따라서 연골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오른쪽에서 주로 많이 채취를 하고요. 갈비뼈 라인 중에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연골을 채취하게 됩니다. 대부분 한 2cm에서 3cm 사이 정도 절개선을 놓고 직접 여기서 채취를 하는 거죠. 기증늑연골을 선택을 해야 될 경우와 자가늑연골을 선택해야 될 경우,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늑연골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는 이전에 이제 비중격 연골을 사용을 해버린 경우는 비중격 연골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늑연골을 사용을 해야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늑연골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자가늑연골을 써야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염증하고 관련된 구축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할 때는 자가늑연골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맞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 비중격을 이미 사용한 이후에 늑연골을 써야 될 경우는 자가늑연골이나 기증늑연골 아무거나 선택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증연골의 경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인의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면역에 의한 그 거부 반응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증늑연골을 제작하는 과정 중에 단백질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서 조직 거부 반응 같은 걸 최소화한다고는 하지만 염증 반응처럼 순식간에 일어나는 반응은 아니고, 제 경험상 한 4, 5년 정도 지나는 정도부터는 실제로 좀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약간 모양 변화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늑연골 같은 경우에는 일부 흡수될 수 있다는 단점은 있고, 대신에 자기 몸에서 채취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이 아주 간편하게 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뜯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큰 장점이 되겠고, 자가늑연골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본인의 조직이기 때문에 신선하기도 하고 흡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기증늑연골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고, 반면에 본인 몸에 일부 상처를 내서 흉터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단점, 그리고 채취 과정 중에서 기웅이라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흔히 생기는 건 아니니까 조심해서 수술을 하면 그런 일은 거의 생기지는 않지만, 그런 합병증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채취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좀 통증이 좀 있는 그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라고 하면 자가늑연골이나 기증늑연골이나 비슷하기는 하지만, 늑연골을 채취하면 그 늑연골 모양 자체가 손가락처럼 이렇게 생긴 연골이 채취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술하기 편한 모양으로 이렇게 커팅을 해서 슬라이스를 해서 이제 비중격 연골처럼 납작하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어느 방향으로 얘를 슬라이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연골이 휘는 경우도 있고 반듯하게 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 말핑이라고 그래서 연골이 휘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정도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콧대를 이제 자가늑연골이나 이런 걸 하게 되다 보면 조금 이제 말핑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콧대를 자가늑연골로 하는 경우는 보형물에 비해서는 조금 매끄럽지 않거나 휘어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늑연골 코 성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내용이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댓글 또는 병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차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